자, 오늘 오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CBS, 오늘 SBS 나왔군요. SBS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때보다 어쩌면 계엄을 반성하고 극복하지 못해 민주당의 폭정을 막지 못하는 게 더 큰 죄로 여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계엄은 지나간 이야기죠.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의 이야기는 지금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막았으면 이런 이야기 별 소용이 없죠. 그거는 이제 반성하고 사과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이 결과, 이 민주당이 계엄 빼놓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파괴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막아내지도 못하는 것,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큰 죄책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과거처럼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바보고요. 사람이란 게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현재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국회 도서관 쪽문에 나와서 사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그날의 계엄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거듭 고개를 직접 숙였습니다. 사실요, 어제 이 한동훈 대표 이 사과하러 나오는 거에 대해서 친한계 의원들 내부에서도 별로 안 좋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괜히 또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에서 비난할 거다 이런 이야기 많았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라도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라도.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 나라도 국민들 앞에 나가 사과를 해야지만이 이 당이 계엄을 막은 정당이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제 결행을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 예상치 않는 어제 또 사과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사과 입장을 밝혀놔놓고 기자들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대변인 놔두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걸 두고 당 지도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하고 상의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역할 분담을 한 거다. 무슨 이런 역할 분담이 다 있습니까? 당대표는 사과 안 하고 원내대표는 사과하는 역할 분담이 여러분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과하려면 당대표가 사과해야지 왜 원내대표만 나섭니까? 이게 역할 분담이라고요? 국민은 역할 분담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25명의 의원들이 아마 사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조금 의문을 가지신 게 이 25명 중에서 왜 친한계 의원들이 몇 명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아마 배현진 의원도 가는데 어제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일부러 좀 그랬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친한계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면 저거 친한계니까 성명서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어차피 다 아는 거, 다 공개적으로 이 입장을 발표하는 거, 오히려 다른 의원들, 즉 친한계가 아닌 의원들의 참여를 더욱더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빠졌다고 그래요. 이름을.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따지면 한 40명에 되는 의원들이 결국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런 의원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나머지 60명은 뭐죠? 뭐 했습니까 어제? 아무 일정이 없었어요. 어제 저 민주당은요 국회의장이 다크 투어한다고 나오고 밤에 그 앞에서 그 추운데 무슨 빛의 혁명 무슨 집회하기도 하고 자기들 거로 그 다음에 이날을 갖다가 12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온갖 난리를 쳤어요. 그것도 여러분 공휴일이란 게요 지금 공휴일은 5.18 60도 공휴일 아닙니다. 그냥 국가기념일이에요. 근데 12월 3일을 공휴일로 하겠대요. 왜요? 저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권을 안겨줘서 공휴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5.18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국가 기념일이에요. 수천 명이 죽은 5.18, 4.19도 놀지 않습니다. 근데 12월 3일 날 그날 공휴일로 하자고요? 왜? 우리한테 정권 줬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국민적 동의가 있나요? 12월 3일 날 공휴일로 하자는데. 한편으로는 좀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그날 숲에 숨어 계시고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날 유공자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을까? 사과뿐만 아니라 저는 더 경악스러운 게 그동안 이 장동혁 대표가 무슨 뭐 우리가 한교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가고 할 때 다 계획이 있어요. 조금 전략이니까 조금 참아주세요. 제가 하루에 1도씩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사실 당내에서도 그래 한번 지켜보자. 한번 뭐가 전략이냐 뛰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무 전략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싱크로율이 100% 맞춰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완전히 이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김재섭 의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거듭 대한민국 국민께 사죄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 12.3 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는 계엄이라면 장동혁 대표는 왜 해제 표결에 참여했느냐. 보수 재헌과 계명령을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우리 당 표로 만든 윤석열과 전환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격도 국민의힘의 미래도 없다. 즉 대표의 자격이 없다. 이 이야기는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했던 이야기, 요미르 신문하고 했던 이야기, 연성개혁 계엄이었어요. 그거 내가 그냥 국민들에게 저거 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날 했던 계엄선포,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일소한다는 이야기. 그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엄이 정치의 수단입니까? 계엄은 안보의 수단이지 정치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군인과 총과 칼이 정치의 수단일 수 있습니까? 정치의 수단은 투표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거는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여서 안 되는, 계엄이라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여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분들 다 헛소리입니다. 다 반민주주의적 발언입니다. 세상에 정치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군인을 동원하면 그게 독재자 아닙니까? 그걸 옹호하겠다고요? 그게 보수의 정신이라고요? 저는 그런 보수하고 함께 못하겠습니다. 그게 보수라면 저 보수 아닙니다. 계엄은 안보의 영역입니다. 국가의 비상사태가 났을 때 동원하는 것이, 군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계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한테 총칼을 들이대면서 하는 게 계엄이, 이게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즉 계엄이라는 괴물을 안보가 아닌 정치의 영역에 데리고 온 거,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맞서기 위한 게 계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냥 윤석열 대통령 다시 갈게요. 어게인 한 겁니다. 저 정말 이런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해서 한다면 정치를 해야죠. 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도록 해야죠. 그걸 못 참고 군인을 동원해서 짓밟아 버렸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요? 뭐 경고성이었다고요? 총으로 경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총을 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를 다 해산시키고 정치인들 다 고문해 죽이고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가둬놓고 신문에서 처벌하고 국회의원들 다 해산시키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계엄을 사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프랭카 들고 있는 청년들 제가 보면 정말 저는 기겁하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과연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들을 지지층이라고 다지겠다고요? 뭘 다집니까? 이런 반민주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진보당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진보당이 뭐라고 그러죠?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대한 김정은, 예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위대한 영웅을 갖다 모셔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표가 있다고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철저히 분리해야 되죠. 그게 갈라치기입니다. 그거는 갈라치게 돼요. 그러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해야죠. 북한 김정은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사람하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함께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 함께 하죠? 그리고 정치 좀 잘 안 되면 군인들 동원해서 짓밟아 된다라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더군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사람도 다 표를 주는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 저 그런 표 안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정치한다면. 그런 표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단호히 구분해야죠. 그런 사람들과. 그래야 이 다수의 합리적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어제를 계기로 해서 중요한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의 자격, 보수의 어떤 대표적 정당으로서의 자격 상실했다고 봅니다. 어제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저도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좀 전향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했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6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보냈습니까? 저는 한번 이분들에게 거듭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당신들이 국회의원 맞냐?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맞느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도대체 그럼 입장이 뭐냐? 어제 12월 3일에 대한 입장이 뭐냐? 라는 이야기를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